안녕하세요, 몸자입니다.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서 걱정 많이 안 하세요?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되게 많으십니다. 이게 걱정이라는 게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나도 하겠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는 만들어내려면 끝이 없거든요. 끝이 없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좀 잘 만들어내시죠. 예를 들면 뭐 내가 러닝을 하고 와서 내가 처음 달려본 거리다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다가 무릎 나간다, 뭐 심장이 안 좋다, 내가 살이 찌면 또 뭐가 안 좋고 살 빼라, 뭐 살을 빼면은 급하게 살을 빼면은 어떻게 된다, 체지방이 몇 프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몸에 뭐가 안 좋다. 그리고 뭐 항상 뭐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어쨌든 걱정을 먼저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. 걱정을 만들기가 쉽잖아요. 걱정거리를 만들기가 쉽다고. 내가 또 그걸 또 굳이 그걸 또 반박을 해요. 또 저는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엄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그 긍정적인 말로만 기도문을 만들고 그렇게 좀 하시라, 좀 심하게 좀 반박할 때도 있었고.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고 나면은 조목조목 따졌지만은 또 마음이 안 좋아. 또 마음이 불편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, 그럼 또 내가 또 일도 손에 안 잡히고.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은 제가 같이 운동하는 아는 대표님이 있는데 사업 여러 개 하시고 뭐 연간 종합소득이 한 10억 원에 육박하시는 것 같은데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고 일일이 다 요목조목 대응을 하는데 결국엔 내손인 것 같다, 어떻게 하시냐.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, 아 정훈아, 그거는 아직 네가 약하다는 뜻이다. 네가 약해서 그렇다. 딱 이 얘기를 하는데 딱 대가리 한 대 맞는 느낌. 딱, 아 맞다, 약해서 그렇다, 약해서.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납득이 되면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. 자식한테 뭐 이것저것 물려줄 거 없이 평범한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잔소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내 언행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구나. 근데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. 내가 나한테 내가 내 시간의 쓰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강하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넘길 수 있는데, 그거에다가 하나하나 다 내가 반응을 한 거지. 그러니까 그런 말에 내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, 타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, 그걸 반박을 하고 나서 또 마음이 찝찝하다는 그 자체가 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그런 방증인 거예요, 쉽게 말하면. 만약에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있다면 그냥 BGM처럼 듣는 거죠.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, 잔소리하는 거, 이런 것들. 근데 내가 흔들리는 게 싫어서 엄마 탓을 한 게 돼버리는 거야, 생각을 해보니까. 그래서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다. 그럼 여기서 약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, 힘이 약하고 이런 게 당연히 아니고 정신력이 약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약하다는 거는 내가 쓰는 시간에 1분 1초 1시간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거죠. 그 확신이 없는 거를 저는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시간의 쓰임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라는 거죠. 내가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확신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가 남의 말에 자꾸 흔들려요. 긁히고, 요즘 긁힌다고 표현하죠.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든 친구가 뭐 조언을 해주든 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인생이 자꾸 궁금해져. 쟤는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데, 쟤는 사업 아이템 바꿔가지고 대박 났다는데, 쟤는 회사에서 인센티브 1000% 줬다는데, 이런 거.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계속 궁금해지는 거죠. 그러면서 자꾸 남들이 이제 곁눈질을 하게 되는 거죠.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이랑 내 거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지.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시간의 쓰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. 이제 약하다는 게 확신 없음, 뭐에 대한 확신 없음? 내 시간의 쓰임에 대한 확신 없음이라고 제가 정의를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의 쓰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흔들리질 않는다고. 흔들리질 않아요. 뭐 누가 로또에 당첨을 됐든 간에. 그런 거는 이제 남의 인생의 일일 뿐인 거고, 어차피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 평정심이 안 깨지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확신은 어디서 오냐 이거거든요. 어차피 세상은 확신을 안 준단 말이야, 우리한테. 어차피 확신을 안 주니까 그 확신은 부모님도 안 주고 친구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줘요. 아무도 우리한테 확신 안 준다고. 그럼 그건 내가 왜 확신거리냐. 이 확신은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확신이다. 과정에 대한 확신, 과정에 대한 납득인 거지.
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시다. 헬스를 6개월 안에 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안 보여요.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나는 오늘 운동하는 이 30분 자체가 나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시간이다.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납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쓰게 되면 그 과정 자체에 후회가 없고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. 아무도 안 줘요 그런 거는. 1년 안에 매출 얼마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결과는 그거랑 다를 수 있지. 근데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.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내가 납득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확신이라 생각하거든요.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. 또는 내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한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,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는 확신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인생이 궁금한 거라. 나도 계속 물음표거든. 근데 이거는 성공한 케이스나 뭐 다른 사람의 케이스로 벤치마킹하는 그 마인드랑은 달라요. 그냥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인생 훔쳐보느라 애쓰지 말자. 엄마 걱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1분 1초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우면 그게 확신이다. 다른 게 확신이 아니다. 그 확신이 서면은 다른 사람 인생이 안 궁금해지고 내 내면의 평정심을 찾고 또 내가 내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그게 다 과정이 돼가지고 어떤 원하는 결과가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나의 방식이 나에게 확신을 준다. 그 확신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런 비교하는 시간을 더 아낄 수 있고 내 내면에 더 집중하고 그 과정에 더 집중하고 그럼 그 결과가 주로 목표가 되겠죠. 그 목표가 현실이 되는 시간을 앞당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. 자꾸 남 인생 궁금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아 저 새끼 요즘 어떻게 살지? 저 새끼 저번에 그거 한다던데 잘 됐을려나? 이런 게 안 궁금해진다고. 어느 순간부터 안 궁금해져요. 안 궁금해. 그거 왜 궁금하냐 이거지. 자, 오늘은 이제 엄마 잔소리에서부터 얘기를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라운지에서 원고를 쓰다가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생신이 임박했거든요.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 걱정은 해야죠. 자식 걱정은 부모가 하지 누가 하나. 매정하게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고 이 영상을 우리 엄마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엄마가 이거 보신다면 조만간 있을 생신을 좀 미리 축하드리고 당일날 내가 또 전화를 드릴게요. 찾아뵙든지. 그리고 앞으로 30년, 40년, 50년 계속 내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엄마의 걱정이 필요한 아들입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도 단돌이 잘 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바,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2026년을 열어젖히시길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잘게 쪼개고 그걸 종이에 옮기면 그게 계획이 되잖아요. 그리고 그게 다 실행이 되면 목표가 달성되는 거고,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검증된 어떤 도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개발한 다이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. 그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원리가 녹아있는 다이어리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2026년에는 다이어리 구매 성공적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곡하게 색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실행 유발자 몸자였습니다. 안녕.